안녕하세요. 김재일입니다. 일찍 왔었는데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부만 인사드렸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뵙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뵙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많이 지났지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굉장히 요즘에 관심이 많이 있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 여기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든 안 하셨든 다 이런 이제 국회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또 오늘 하나의 어떤 조치가 또 하나 또 통과됐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게 이번에 안행부에서 오늘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유출 사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頻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도 지난 연말쯤에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데이터 유출 사고 619건에 5,790만 건. 보시면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리고 타겟이라고 하는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이 타겟 사고에 의해서 타겟이 아마 지금 배상을 해야 되는 돈이 몇 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언론사,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병원이죠. 그리고 이도 병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계부 그런 거 하는 회사. 그리고 일단 개인정보를 훔쳐서 뭔가를 하는 회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아래에 사실 왜 어떻게 유출됐나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출 경위가 뭐냐면 노트북 도난, 그리고 PC에서 빼내가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를 다 원인들을 보면 그 원인이 거의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바로 이 PC라는 거예요. PC. 그러니까 단순한 PC는 사실 아니죠. 그게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인터넷이든 USB든 디스크든 이런 것들이 작동 가능한 PC가 거의 대부분 끝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다 아시는 것처럼 망분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해서 망분리가 되어 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은 모든 이제 대상이고요. 의무적인 돼가는 거고 금융기관 포함해서 제조업체 이런 데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바로 망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망분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유난스럽게 한다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국방 쪽에서 보면 VDI로 해가지고 망을 3개, 4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 책상에 있는 단말기들이 3개, 4개 이렇게 있는 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이런 망분리들이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붉은 글씨로 해놓은 게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 신 클라이언트 이런 거를 PC 대체용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PC를 나중에 교체를 할 시점에는 과연 PC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에다가 다 가상 머신을 만들어 놓고 원격으로 접속하면 되는 이 제로 클라이언트 형태로 다 바꾸는 게 훨씬 더 정보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말기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보안의 요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이제 조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PC를 운영하는데 1달러에 구입비를 썼다면 그거에 곱하기 3달러가 유지비로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그런데 제로 클라이언트를 썼을 때, 이 제로 클라이언트를 썼을 때는 이게 no maintenance,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비용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땐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이게 좀 비싸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보수의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도입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뭐 개요 다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 굿모닝 하이텍이 하고자 하는 부분, 혜택을 드리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망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VDI라고 하는 데스크탑 가상화죠. 실제로 쓰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쓴 거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우리 PC를 아예 없애잡니다. PC를 없애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OS 그리고 프로그램 데이터 이거를 가상머신이라는 걸로 서버에다가 다 갖다 놓고 원격에서 내가 가진 단말기 그게 무엇이든 기존의 PC든 제로 클라이언트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든 아이패드든 이런 걸 가지고 원격에서 접속해서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라는 기술이 데스크탑 PC에 적용하면 데스크탑 가상화고 서버에 적용하면 서버 가상화입니다. 이거 뭐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게 왜 그러면 보안에 망분리에 효과가 있냐? 이 그림에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는 서버에서 일어나는 화면만 수신이 된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오지를 않습니다. 요 사이에는 화면 데이터 값만 오고 모든 게 서버에서 다 작동돼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분리에 쓰여지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자세한 것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구성도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성을 했을 때 사용자는 단말기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PC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제로 클라이언트를 했을 때 일단 업무 공간이 굉장히 심플해지죠. 왜? 모니터 통합형처럼 단말기만 있으면 되니까. 본체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PC와 제로 클라이언트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그 전기 사용량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구동 부품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필요 없고 보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기타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유지보수 측면, 보안적인 측면에서 더 강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VDI를 이렇게 하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이 내부 정보 유출 방지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관리 효율화, 표준화해서 자동화하는 그리고 외부에서 스마트워크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 PC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국내 VDI 도입 배경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뭐 반 정도가 보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보안 목적으로 32%, 외부 직원 보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저기에 해당되죠. 저것까지 합치면 약 한 47% 정도 되고요. 45%군요. 네, 그 정도 되고, 또 사실 콜센터나 공장,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안 목적이 있다고 보면 60% 정도가 보안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굉장히 중요한 데죠. 갤럭시 S5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만들어지는 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데서 도면 하나 나간다든지 사진 하나 유출된다든지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PC라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제로 클라이언트로 100% 다 적용해서 실제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VDI와 제로 클라이언트를 쓰시면 좋겠고요. 교육을 하나 하더라도 무슨 교육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전국 8개에 있는 교육장에 있는 약 300개 이상의 PC들을 다 제로 클라이언트로 다 바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중공업 모든 PC들을 과연 다 제로 클라이언트로 바꿀 수 있을까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재까지 6,500대를 PC를 없애고 제로 클라이언트로 다 바꿨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또 4차 사업, 내년에 5차 사업 해서 진행이 되면 전체 14,000대 정도의 PC가 다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자료들을 보면 첫 번째 비용, 과연 비용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장기적인 비용을 살펴보니까 대당 한 사람당, 유저당 약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로 클라이언트로 갔을 때 비용 절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관리 측면에서 이전에 PC를 관리할 때보다 훨씬 단순화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안적으로 봤을 때 중앙의 모든 VM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출의 경로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보안성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실제 현대의 이제 특유의 이제 뭐 해봤어 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실제로 해보자. 그래서 POC를 거치고 BMT를 해보니 그렇게 솔루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BDA 솔루션은 저희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사인 시트릭스도 있고 뭐 딴 데도 또 있습니다. 근데 시트릭스가 좋다라는 선입견을 많이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BMT를 거쳐보니 VM웨어가 실질적으로는 더 낫더라라고 해서 결정을 실제로 하셨고요. 이 과정이 거의 4개월 동안에 많은 테스트를 사실 했습니다. 뭐 이런 만족도, 관리성, 네트워크, 성능, 집적도,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좀 해보니 VM웨어가 더 낫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4차, 올해 4차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완전히 다 바꾸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망분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망분리는 물리적인 망분리를 했지만은 이게 결코 비용 절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안성이 높은 것도 아니더라 라고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PC로 다 주는 것들은. 그래서 사실 SBC, CBC 여러 형태들 비용 문제든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사실 이 VDA 방식으로 하는 게 보안성은 가장 높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VDA로 하는 방식에 있어서 PC를 쓰는 방식, 싱크라이트 쓰는 방식, 제로 클라이트 쓰는 방식이 있는데 서버 쪽에 있는 인프라를 갖추려다 하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높더라라는 거죠. 저 비용들 때문에 사실 잘 못했습니다. 감히 우리 조직 10,000명인데 저거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CBC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이제 뭐 물리적 망불 PC 2대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사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 기회에 실제 뭐 사무실에 방문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VDI 방식으로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을 인터넷용으로 쓰는 겁니다. 즉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과 인터넷과 여기만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사용자는 PC에서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지만 이 사이에는 인터넷 트래픽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로컬 PC는 업무용으로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안적으로 유해 트래픽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보안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로컬 PC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단순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기요, 너무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영화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저기 로컬 영역에서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하면 네. 그거 가능한가요? 그거는 별도의 망 연계 솔루션을 가지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망 분리와는 별도로 또는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망 분리와 망 연계는 거의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필요한 파일을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이거를 내 업무용으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서로가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망 연계 시스템입니다. VDI의 그 연계 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망 연계 솔루션은 국산 크로스넷 제품 그리고 뭐 몇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 크로스넷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터넷 망분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업무용 망분리가 되겠는데요. 반대입니다. 로컬은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을 접속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업무용만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업무용 데이터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로컬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해 트래픽이 바이러스가 아니면 해킹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실제로 서버에 접속되는 가상 머신의 화면을 캡처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버에 접속하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키로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안적인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망분리 가이드라인, 금감원에서 나온 망분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망분리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런 망분리 방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내 업무를 외부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들어와서 원격에서 스마트워크, 집에 가서도 내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하시느냐는 내부에서 내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거, 어떤 것에 포커스 맞춰서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안성으로 해서 할 거냐, 업무의 편의성을 할 거냐. 그래서 망분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도 실제 방문 드리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핵심 주제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망분리를 하던 VDI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 어렵고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편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줄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여기에 맞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스카프지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실제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저희가 국내에서 VDI는 가장 많은 유저, 가장 많은 사이트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들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로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스카프지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든 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망분리 제품인 스카프지 레드, 그리고 업무용 VDI인 스카프지 그린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이 두 가지 제품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라는 제품. 이 제품은 앞서 했던 왼쪽에 있던 인터넷 VDI를 가장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VDI 전용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짜리 장비 하나에 150유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원 블락의 장비를 이 안에 모든 구성, VDI에서 필요로 하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그 VDI 솔루션,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매니지먼트 툴까지 다 해서 하나의 올인원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VDI는 보통 원유저당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싸죠? 비쌉니다. 근데 저희 스카프지 레드로 했을 경우에는 원유저당 저희가 120만원 이하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VDI만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로 실제 PC, 기존의 PC와 연결해서 다 운영이 한 달 안에 구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패스트 디플로이먼트, 바로바로 구축해서 패스트 푸드가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구축이 가능한 제품이 바로 스카프지 레드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쌈에도 불구하고 SSD 로컬 디스크를 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기존 V-Drive보다 사실 더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 네트워크의 변화 없이 거의 변화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물리적 망분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로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해서. 그게 이제 레드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스마트워크를 필요로 해서는 업무용 VDI는 사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업무로 쓰니까. 그래서 아무 서버나 아무 스토리지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증된 솔루션을 패키지화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가장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하드웨어 패키지만 저희가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런 매니지먼트 솔루션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 유저 인증과 포함을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VDI의 개발 포탈 부분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성능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엔티바이러스 부분을 아예 번들링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따로 사시려면 다 비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제로 클라이언트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DI와 스카프지 VDI와 제로 클라이언트를 하셨을 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프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망연계, OTP,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옵션으로